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김정은이 처음으로 비핵화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한 소식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 박휘락 정치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이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밝힌 입장이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비핵화를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비핵화를 비롯해서 이제 북한이 쓰는 단어와 우리 단어가 항상 이제 달라서 문제인데요. 우리는 비핵화가 이제 뭐 북한의 비핵화 또는 한반도 비핵화 이걸 의미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네. 보유하게 돼 있고 또 미사일에 이 탑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은 지금 이제 그 NPT 체제에서 인정하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5대 핵 보유국과 같은 지위라는 거죠. 네네. 그 5대 핵 보유국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이 자기들은 이제 핵 보유를 갖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핵 확산과 비핵화를 이제 그 해서 위에 노력하겠다는 거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김정은 또 여기서 말하는 게 뭐 자기의 비핵화라든지 또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고 자기 자신은 이미 핵 보유를 하고 있고 이제는 전 세계의 비핵화 또는 이제 핵 확산 금지 방지에 노력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도 아니고 한반도의 비핵화도 아니고 세계의 비핵화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달리 바꿔 말하면 북한이 사실상 자신을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명시한 걸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핵을 뭐 2013년에 사실은 이제 가졌습니다. 2월 12일 날 핵무기를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했다고 말했고요. 또 이제 올해 1월 6일엔 제4차 핵실험을 통해서 이제는 뭐 자기들 말로 수소폭탄까지 가졌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자기들 명실상부한 수소폭탄까지 가진 그런 그 핵 보유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에 이 NPT 조약에 포함되어 있든 안 포함되어 있든 이건 핵 보유국이 아니냐. 나는 이제 핵 보유국 또는 뭐 핵 강대국으로서의 이 지위를 가지면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네,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비핵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그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 2270호에 따른 대북 제재 좀 압박감을 느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이제 이 경제 제재가 이제 유효화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북한은 뭐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보십하는 것만 보는 현상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북한은 핵을 가졌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핵을 가진 국가로서 당연히 이제 나는 핵을 가졌다. 그러니까 지금 남한이나 또는 다른 비핵 국가하고는 차원이 다른 국가가 되었다. 그럼 그 국가의 지위를 만천하에 이제 공개하고 그럼 당연히 이제 지위에 따른 권리도 있겠지만 책임도 있으면 나는 그 책임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그 조금 그 고압적인 그런 그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뭐 5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이번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해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5차 핵실험 관련해서는 어떤 그 증거로 5차 핵실험을 한다고 말했는지에 대해 계속 좀 고민도 해보고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1월 6일 날 실험을 하고 또다시 바로 몇 달 후에 실험할 그런 동기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동등한 위력을 만약에 발휘를 한다면 이전 실험이 잘못됐다는 걸 자인하는 결과가 되고요. 실제로 이제 뭐 명실상부한 수소폭탄, 그 기존 원자폭탄의 100배 정도가 되는 몇백 배가 되는 위력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몇 달 만에 가능했을까? 그래서 제가 38 로스에 그것도 쭉 조사를 해보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1월 달에 했던 그 갱도를 메웠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이제 핵실험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겠다는 그렇게 보도를 했었고 며칠 전에 나온 것도 이렇게 보면 지금 maybe preparing for another nuclear test in the near future거든요. 미래에 있을 어떤 핵 그 실험에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정도거든요. 따라서 저는 5차 핵실험이라고 말한 것이 자꾸 이제 우리 내부에서 지금까지 북한이 뭐 4차 핵실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또다시 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적 사고의 표현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여러 가지 요구인으로 안 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한다고 했던 우리 자체의 판단이
진짜 확실한 증거를 갖고 했었는가 이걸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오늘에 밝혀진 이런 발언과는 관계없이 5차 핵실험 가능성 자체를 좀 낮게 보시는 예, 그렇습니다. 경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핵무기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주권을 침해받지 않는 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데 바꿔 말하면 자주권을 침해받으면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주권 그렇죠. 침해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자기 나라에 대한 공격 또는 체제 붕괴 이런 게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2013년에 제3차 핵실험하고 나서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핵 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때에 관하여 그 조항에 보면 거기에 이제 외세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고 또는 그 외세에 야합하지 않는 국가가 아니라면 자기는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제국주의 국가는 이제 미국을 의미하거든요. 미국과 거기에 야합한다고 북한이 판단한 한국에 대해서는 핵을 사용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그 약간 이제 자기의 자주성을 침해하면 사용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필요할 땐 사용하겠다는 거와 똑같은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그 타깃이 어떤 나라일까도 궁금한데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과는 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북한의 어떤 그 현재 상황 판단 또는 앞으로의 진로를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과 경제 병진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는 항상 핵과 경제가 동시에 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시간차를 두고 핵을 먼저 보유를 해서 지금 핵 보유국의 위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난 핵을 가졌다. 이제 진짜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같은 동등한 지위를 가졌다. 이제는 다른 나라하고 외교를 안 할 필요가 없다. 핵을 가졌으니까. 핵을 가지는 상황에서는 다른 나라의 제재를 받아서 그걸 끌어왔지만 이제 핵을 가졌으니까 만약에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한다면 나는 관계를 갖겠다. 그러고 나서 경제 발전 5개년 계획도 만들었으면 이제는 경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조금은 순서를 갖고 핵을 먼저 이제 보유했으니까 이제는 그 다른 나라 외교 관계와 경제 발전에 좀 진력하겠다 하는 그런 방향의 전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과 러시아와는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이 혹시 중국과 러시아와의 어떤 관계 개선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도 들거든요. 저는 굳이 그렇게 두 나라를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전 세계 쉽게 말하면 이제 미국과 한국을 제외한 그런 전 세계에 대한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네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껄끄러워진 점이 있지만 경제 제재나 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나 실제 중국과 북한은 동맹 관계고요. 러시아도 옛날에 동맹 관계고 계속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조금 나빠졌지만 여전히 우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계를 복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정한 나라를 겨냥한 건 아니다.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대화와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좀 남북 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런 뜻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핵을 가졌으니까 이제 핵을 가진 좀 더 강성한 강대국의 입장에서 이제 핵을 갖지 못한 비핵 국가인 한국과의 남북 관계를 좀 더 우위의 입장에서 이제 가져가겠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입장 표명만으로 대화의 물꼬를 열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저희들은 이제 북한의 핵이 워낙 위협이기 때문에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대화에는 참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도 상당히 이제 좀 피곤해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남북 관계가 이렇게 계속 경색되는 거에 대해서 또 핵 위협은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장 직접 느껴지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저는 이제 북한이 저렇게 제의하면 또 우리 남한 내부에서 이 기회에 어쨌든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비핵화는 북한이 우리 한국을 대상으로 이 핵무기 개발한 것도 아니고 체제 생존이나 또 미국을 대상으로 한 건데 그건 조금 뒤로 밀어두고
우선 대화부터 하자 이런 의견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뭐 그 말이 북한이 이제 남북관계 주도권을 이제 행사하겠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또 이제 남남 갈등을 남한에 있는 대화파를 자극해서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도 이 메시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당대회 이후에 평화협정을 거론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전제 조건으로 비핵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에 비핵화를 이야기한 것이 평화협정을 좀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우리가 이제 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평화협정은 북한이 계속 주장해온 뭐 사항입니다. 또 이제 평화협정이 그 우리 남한 내의 국론 분열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그거고요. 근데 국민들께서 다 아시지만 어떤 협정 하나만으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뭐 어떤 평화를 보장하는 뭐 그런 그 협정의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휴전 협정 자체로도 이게 상당히 오래됐다. 평화 협정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그것도 있고요. 실제 이제 일각에서는 뭐 평화 협정 조문까지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협정을 맺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92년도에 뭐 남북 기본 합의서나 또 뭐 비핵화 공동 선언이라든지 불가침 협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평화 협정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남북 간에 지금 뭐 협정이 없어서 평화 상태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을 하고 또 이제 이번 통일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게 그 공존을 그 허용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계속하는데 그 협정만을 어떻게 평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뭐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이 평화 협정이라는 것이 선동물이다 하는 그 사실을 아시고 좀 더 냉정한 시각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김정은이 또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통일을 언급을 했습니다. 조국 통일 실현이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이다. 통일을 꺼내들고 나온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것이 가장 저는 뭐 우리한테 심각한 그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조금 이제 제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이제 핵무기를 갖게 됐다 이제. 이제는 북한은 비핵 국가니까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된다. 이제는 이 기회에 뭐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얘기했던 그런 적화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그 선언이 아닌가.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핵 보유국이 비핵 보유국을 뭐 예를 들어서 굴복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핵 보유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서 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압력을 넣고 만약에 그것이 남한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핵 사용을 위협하거나 또 극단적인 상황 하에서는 뭐 핵 사용을 또 할 수 있는 따라서 이 통일이란 말이 우리 이제 국민들 일부께서는 우리도 통일을 요구하고 북한도 통일을 요구하니까 서로가 굉장히 합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앞에 있는 전제가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전제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요구합니다. 아무 통일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북한은 그 앞에 뭐 주체사상이든 또 뭐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든 자신이 말하는 사회주의든 그런 통일을 얘기합니다. 이 전제 조건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통일을 얘기한다는 것은 북한이 이제 북한식 통일, 다시 말하면 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경계해왔던 그런 공산화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뭐 통일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에 대한 위협으로 앞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뭐 사용 위협 또는 사용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거 경각심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언급했던 조국 통일 3대 헌장을 일관되게 가지고 나갈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태도 변화가 있다고 보기 좀 어려운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그런 내용이야 다 이제 뭐 자주적이고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이고 하는 건 다 이제 어떤 수사니까요. 그럼 그걸 뭐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전쟁을 누가 예를 들어서 통일을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전쟁을 하는 게 문제죠. 사실 6.25 전쟁 때도 그전에도 우리는 계속 이제 뭐 남북 대화를 얘기했었고 또 북한도 그런 얘기를 안 했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킬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통일이 명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 국가 안보라는 것은
참 국민들께서도 피곤하신 점도 있습니다만 보험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보험을 넣는 것은 그것이 꼭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어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북한의 그런 그 말에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최악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 이것을 좀 더 먼저 또는 비중 있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북한 쪽에서 이례적으로 비핵화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좀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카드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번에 비핵화를 꺼내들었고 다음에는 어떤 언급이 추가적으로 있을 것인가? 어떤 전망이 가능할까요? 저는 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금 이제 그 주도적인 제스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따라서 저희들은 이제 뭐 이 한반도의 통일도 중요하고 우리 민족 공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걸 일방적으로 그냥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없고요. 그런 남북 대화의 제안이 오면 그걸 잘 모멘텀을 잘 살려서 그것을 민족 공룡의 그런 그 방법을 논의한 장으로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 비핵화 문제도 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가 더욱더 우리의 지혜로운 그런 그 어떤 대북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에서도 반응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북한이 생각했던 것만큼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 때 북한이 갑자기 좀 도발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염두에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이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생각하는 여러 가지는 사실은 본인의 희망사항이거든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핵 보유국이라고 자신은 주장하지만 전 세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대화하겠다고 그러지만 다른 나라들이 대화에 응할지 그건 두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 이런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성과가 없고 했을 때는 또다시 사실 도발 카드를 통해서 좀 더 그런 불만을 표출할 그런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